네, 어제 미국 증시는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제롬 파월이 오늘 우리 시각으로 내일이죠. 새벽 3시 반에 입을 여는데 어떤 얘기를 할까에 주목하면서 시장은 좀 관망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시장의 수급 특징주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시간의 거래 특징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시간의 거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 기대감에 하락한 종목들도 있지만 반대로 상승한 종목들도 있는데요. 시간 외 거래에서는 화장품주가 리오프닝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한국화장품 6%대 강세, 한국화장품제주도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메타버스 쪽에서는 선익 시스템이 오름세 보였고요. 다음은 금양입니다. 금양은 2차 전지 제조를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 확약서 제출 소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삼목 에스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세 보였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면서 시간외에서도 강세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예, 중국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라고 일단 어제 장중에 우리 시장은 해석을 했죠. 그래서 네. 아마 화장품 주식에도 거래가 몰린 것 같은데 앞서서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게 리오프닝인지 아니면 봉쇄를 좀 더 강하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시위가 격화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지점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쪽으로 두는 거죠. 시위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결국엔 리오프닝에 대한 어떠한 발언들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시장은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정부는 대립을 더 심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럴수록 그쵸. 정부에서는 코로나 정책을 완화할 것이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들고 일어나는데 사실 답이 없는 부분이 아닌가. 들고 일어났는데 계속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공산주의의 특징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네. 네. 그게 정부의 리스크이기도 하지만 또 정부 네. 프리미엄이기도 한 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러긴 그렇죠. 예. 뭐 그런 고민이 본부장께서 있으셨는지 화장품 주식은 안 꼽으셨네요, 다픽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이전에도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것들 말씀드릴 때 그냥 수급적인 부분에서만 보고 좀 단기적인 급등 나올 때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화장품은 이번 이슈도 일단 정말 명확하게 리오프닝 쪽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이슈다, 단기 모멘텀이다. 네, 저는 그래서 삼목 에스폼이라는 종목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또 빈살만 또 왕세자가 또 이제 킹살만 또 공항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런 건설과 건축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전거래일에 강력하게 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벽이죠. 이제 알루미늄 거푸집 쪽에서는 또 독보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이런 이제 건설적인 수요가 나타날 때 아무래도 국내에서 또 시장 점유율이 1위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밝혀질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영업이익단과 이제 순이익단이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사실 영업이익단 거의 7,000% 정도? 네,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7,281%가 상승을 했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도 1,586%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는 실적적인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정말 좀 크게 좋아진 부분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 이제 지금 주가의 위치에너지도 바닥권에서 이제 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가 이제 거푸집이라는 이 내벽 쪽과 이제 외벽 쪽으로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업 쪽에 대한 이런 좀 굵직한 이슈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도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또 이제 관련주로 또 편입이 될 수 있고, 최근에 그런 부분들로 좀 바닥권에서는 좀 어느 정도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보더라도 충분히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조금 주가의 상방을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기타 법인이 좀 최근에 좀 들어온 부분이 있고 11월 11일에 좀 기간이 대량으로 한번 좀 매수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은 약간의 좀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실한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은 투신 쪽을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니 삼목 에스폼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이 나온 거예요. 네.
영업이익이 7,000%가 늘 수가 있습니까? 뭘 하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늘죠? 당기순이익도 1,500%가 늘었습니다. 네, 공시 보시면은,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전에도 실적이나 이런 MS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독보적인 지위가 있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나빴던 종목은 아닌데, 근데 이제 7,000% 영업이익이 늘어난 건 저는 처음 봤어요. 그쵸, 거의 뭐 처음 봤습니다. 진단 키트들도 2,000%, 3,000% 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늘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네.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예. 슬래브 쪽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보유 가치 쪽에서의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회사에서 뭐 직접 나온 얘기는 없고요. 네, 일단 공시 기반으로 이제 실적은 말씀을 드린 거라서. 네. 야, 아니, 야, 이제 이 정도 이익이면 네. 그야말로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인데 네. 오늘 주가가 어떻게 반응할지가 궁금하네요. 사실 일단, 예. 이게 유통 거래가 그렇게 막 많이 많지 되지는 않아요. 네, 근데 어. 이제 실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좀 왜냐면 시가총액이 지금 해봐야 2,9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왔는데도 이거밖에 안 돼서 사실은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 상단은 좀 크게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가 아니라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래도 4천억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래도 상방을 좀 크게, 지금 이제 3천억 정도니까요. 상방 자체는 그래도 한 30-40% 정도는 열어놓고 2만 한 6, 7천 원 정도는 가 있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모게스폼 지금 이익이 네. 7,000% 늘었다라는 공시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네. 나왔습니다. 매출은 18% 늘었는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네. 7,281% 늘었고 순이익은 1,500% 증가했습니다. 네.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인 것 같은데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측에서 이 정도면 어떻게 해서 실적이 이렇게 잘 났는지 얘기를 해줄 법도 한데 자 오늘 시간에 탁픽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전해주십시오. 네, 외국인과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차 전지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관련해서 포스코케미칼 9거래일 연속 수급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NC소프트를 연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NC소프트는 팬덤 플랫폼인 유니버스에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바이오 관련주로는 셀트리온에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마카오 카지노 라이센스 연장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 기대감에 카지노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외국인은 그 속에서도 GKL 3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풍력 관련해서는 CS 윈드도 눈길을 끄는데요. 대규모 수주에 힘입어서 부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해외 수주를 등에 업고 실적도 훈풍을 탈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쪽도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아침 너무 추웠죠.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이 되면서 도시가스 기업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기관은 서울가스 21일 연속 매수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앞서 외국인은 게임주 중에서 NC소프트를 담았지만 기관은 네오위즈에 주목을 했습니다. 어제 증권사에서는 견고한 실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신작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매수 관점의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까지 체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닭볶음면의 신화가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삼양식품은 냉동 간편식 시장에 도전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누구나 좋아하는 치킨이라고도 하네요. 네,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현대로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어제는 롯데칠성이 신제품인 세로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증권가로부터 세로의 내년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주목하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셨습니다. 요즘 외국인과 기관의 스쿱 특징주는 그야말로 시장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상당히 재밌어요. 네. 2차 전지 소재는 계속 꾸준히 어디선가 꼭 편입이 되어 있고 네. 내수주 중에서도 카지노 관련 주식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음식료 관련주들이 슬슬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도 보이더니 오늘은 삼양식품이 보이고 또 이 새로운 소주의 모멘텀이 있는 롯데칠성까지 어제 네. 이어서 오늘도 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가? 일단은 뭐 먹고 노는 쪽에 일단 맞아요. 좀 네, 치중이 되어 있고요. 수익이 잘 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 근데 뭐 이제 기간 수급 들어온 거랑 비교했을 때 저번 주 제가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롯데칠성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부터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셨네요. 바닥권에서 특히나 이제 외국기관 양매에서 들어오면서 사모펀드가 끌고 가는 종목은 거의 요즘에는 거의 수익률이 네, 좋다.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오. 네. 어제 그래서 롯데칠성을 저희가 기관 특징주로 꼽아드렸었거든요. 네. 수급이 또 이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는 오늘 뭘 보세요? 저는 CS 윈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서서 2차 전지 좀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에너지 쪽에 대한 그런 강력한 흐름들은 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주가의 탄력이 조금은 최근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와 주고 있고요. 뭐 사모펀드도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씩은 차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뭐 사실 상방은 크게 열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전년 매출액 대비 300%가 넘는 공시가 나왔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풍력에 대한 수주들은 많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24년, 25년, 특히나 25년부터는 태양광과 풍력 쪽에 대해서는 뭐 엄청나게 확률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정부 정책도 이제 태양광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82대 18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6대 4 비율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력 쪽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그리고 작년에 또 이제 해상풍력 강대 국호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기대감은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CS윈드는 풍력타워 쪽에서는 독보적인 1위 기업이고 최근에는 하부 구조물부터 시작해서 많이 좀 시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베이스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을 봤을 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여전히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은 없으실까요? 사실 그거는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74,000원에서 이제 8만 원 사이에서의 조금의 수익도 수익 실현도 하면서 약간 좀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수를 74,500원까지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이런 바이든 정부 들어올 때 기대감이 있을 때만 해도 108,000원이었고 그때보다 지금 실적이나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땐 9만 원, 10만 원, 뭐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보고 조금 끌고 가보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외국인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라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조금 매력적으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의 쌍그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CS 윈드 외국인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은 뭘 볼까요? 네, 네오이즈를 골랐습니다. 네. 2만 원대도 말씀을 드리고 3만 원대 조정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계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 거짓이라는 이 판도라의 상자가 오픈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 연초에 고포르라고 해서 고스트 포커 쪽에서의 좀 독보적인 실적이 나오는데 국내에서는 NHN과 네오이즈가 아무래도 이제 점유율 1위다 보니까 거기에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사실 가용 소비란이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핸드폰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할 수 있어서 충분히 기대가 되고 딴 거 못하니까 게임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게임이나 이제 미디어 컨텐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즐겁게는 보내야 되니까. 나쁜 거 아닙니다.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부터 또 웹보드 규제가 완화가 또 됐었어요. 그래서 일매출적인 부분들 좀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전에 18년 정도까지는 이제 퍼블리싱만 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콘솔 게임 쪽에서의 이제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그쪽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신작들이 정말 막 몇십 개씩 쏟아져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대작뿐만 아니라 이런 콘솔 쪽에서의 좀 독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코로나 기간 때 콘솔 기기가 엄청나게 팔렸대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요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도 또 네오이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십시오.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38,500원
으로 분할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여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3만 원대 초반 오면은 전 2차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48,000원 1차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추매를 안 하신다는 관점으로는 34,5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었나요? 좀 뭐 자사주도 있고요. 아무래도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제 피해 거짓이라는 이 게임이 워낙 게임이요? 기대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엘더 스크롤이라고 그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게임이 있어요. 그런 거와 좀 굉장히 좀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뭐 버전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좀 게임을 굉장히 좀 좋아해서 맞아요. 좋아하시죠. 네. 틈만 나면 게임을 하시면서 사실 기업 탐방을 하시는 거죠. 예. 그쵸, 게임 탐방이나 네. 마찬가지죠. 그쵸, 네. 몸소 해보면서- 체험하시면서 이게 실적으로 연결이 될까? 네, 맞습니다.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데 네. 실천해본 결과 네오이즈의 게임은 분명히 인기를 끌 것이다. 네, 뭐 블레스라는 게임 조금 아쉽기는 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이제 뭐 이번 피해 거짓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찐 평가, 네, 다 찐- 플레이 해봐서, 네. 네,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자, 네오이즈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가 순매수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모펀드 특징주는 그 전일과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오늘은 은행주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먼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어제 리튬 부분의 사업 가치를 통한 목표 주가 상향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다만 리튬 프로젝트는 중장기적이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현대로템은 기관도 주목을 했었는데요. 사우디 네옴시티 철도 관련한 MOU 체결에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중에서는 삼성 SDI가 눈길을 끌고요. 어제 미 연준 주요 인사들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는 발언과 주주 환원 정책 강화 기대감에 은행 테마가 상승했는데요. 사모펀드는 KB금융과 제주은행에 주목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사모펀드 특징주 체크해봤습니다. 제주은행은 무슨 일이죠? KB은행과 제주은행? 이게 금융주 사면서 전반적으로 사는 건가요? 아니면 제주은행은 좀 개별주처럼 움직이잖아요. 네, 개별주 원래는 이제 지수 인버스 역할로 뭐 제주은행, 푸른저축은행 이렇게 좀 움직였는데 사실 전거래에는 그냥 금융주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좀 따라간 것이 아닌가. 왜냐면 좀 탄력적이고 사실 이제 좀 수급이 쏠리면 이전에도 좀 대세적으로 한동안 시장에 좀 주도를 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급등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그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또 연말 배당 기대감들인지 그렇죠. 네, 배당도 뭐, 있고요. 네. 늘 무거운 종목들인데 어제 네. 동반해서 함께 올랐습니다. 사모펀드 탑픽 뭡니까? 현대로템입니다. 사실 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수급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전에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도 정말 상승 초입 구분에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런 종목군들 다 보시면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데 사모펀드가 이제 만 단위 이상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이제 주가의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오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5거래일째 외국인 기관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은 9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고 최근에 사모펀드가 3만 원대 이상부터 만 단위 이상으로 좀 주식을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온 상태에서도 여전히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투자 주의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온 거는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MOU를 맺었고 또 철도나 인프라 쪽에 대한 이런 안정적인 매출 흐름들 철도 부분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방산 쪽에서도 대규모 수주들이 좀 나왔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보더라도 고점 대비 조정도 일정 나왔고 충분히 모멘텀을 봤을 때 한동안의 이런 실적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본업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워낙 긍정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충분히 조금 지금 이후로도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 종목도 이전에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했을 때 한 1, 2주 전쯤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27,000원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목표가가 31,0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접근을 하더라도 좀 추가적인 상승력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29,500원부터 35,500원까지 분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4,000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 26,000원으로 타이트하게 드릴 텐데 이 종목도 만약에 여기까지 눌린다라고 한다면 2차 매수로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건설기계 장비 주식들은 요즘 그야말로 문 열면 수급에 몰리는 네. 그런 시장에서 가장 강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현대로템 사모펀드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은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